출판사 측의 책 폐기 통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금을 걸고 진행한 수기 공모전 탈락으로 실패의 연속이었다. 우울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등록하게 된 바리스타 학원은 기분 전환하기 충분했다. 늘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다. 이땐 이런 말을 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난 일을 진행할 때 때를 보고 사정을 살피면서 천천히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쇳불도 당긴 김에 한다는 말처럼 내가 바리스타의 밧자를 꺼내자마자 검색해 알려주었다. 나처럼 내년에 해야지가 아닌 지금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봐준 올케가 그 역할을 해준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인연은 불현듯 찾아온다. 나를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올케가 그 길을 만들어 주어 감사했고 올케에게 응원과 용기를 받으며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다른 학원보다 월등히 저렴한 재료비라서 멀리서도 온 수강생들이 많았다. 거기에 나이 불문,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수강생들이 있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임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어색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을 때 늦게 온 한 분이 내 앞에 앉았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그분이 슬며시 사탕 2개를 내게 건넸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그분은 내 옆자리에 앉아 계셨다. 그분은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집이 어디냐며 물으셨다. 자신과 같은 방향이라며 오고 가는 길에 차를 태워주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기에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행운이 연속으로 찾아오는 것은 늘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 처음 만난 사람이기에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다. 나에게 관심이 많던 그분은 수업을 기다리는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한다면서 조언을 해주셨다. 그분은 아직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꼭 좋아하는 걸 찾으라는 진심 어린 조언에 내가 언제 이런 조언을 들어봤는지 새삼스러움이 들면서도 동시에 뭉클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에게 사실 나는 책을 낸 작가라는 걸 알렸고 책을 출판할 당시 동생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기라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고를 내가 안고 있다고 했다. 낙담하는 나를 그분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위로해 주었다. 늦게 뜨는 작가가 많고 처음 하는 일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홍보하자고 용기를 주셨다. 무슨 책인지 물으셨고 내 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망설임 없이 그분은 내 책을 주문해 나를 도와주려는 모습에 울컥했다. 책을 주문하지 말고 사인을 한 책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분은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다음 수업 시간에 그분에게 책을 건넸고 책을 받는 순간 해맑은 표정으로 소중한 보석을 보듬듯 내 책을 보듬어 주셨다. 곧 이어 그분은 학원에 들어오는 수강생들에게 책 표지를 보여주며 이 책이 사빈 씨가 출판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내가 하기에는 쑥스러웠던 일을 그분이 도와주셨다. 나 대신 내 책을 열심히 소개하는 그분 모습에 나는 한 가지 깨달았다. 적극적인 행동을 배워야 한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책을 주문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다. 그분 역시 5권을 주문하셨다. 책 소개를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국문학과를 나왔냐며 물었고 난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책 300권을 읽고 글을 썼다고 요즘 세상에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책을 쓸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언니처럼 생각하고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그분이 있어 세상이 가을 햇살처럼 따스했다. 이혼하게 된 것도 책 제목으로 다 까발려졌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용기를 지금 낼 수 있었다. 이 용기는 사람과의 관계 속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되새김질한 것이다. 세뇌 아닌 세뇌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버리고 제대로 된 것을 채워넣기에 4년이라는 시간을 쓴 결과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나는 예전에 손해를 많이 보며 살았다. 그러고는 잠들기 전 손해 본 곳에 울분을 토해내는 일이 반복되었다.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살기를 수십 년 더 이상 바보처럼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결심했다. 타인을 고치고 싶다 한들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나를 고쳐보자고 다짐했다. 분노가 쌓여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 지금은 인간관계에 대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 중이다. 과거처럼 반복하기 싫어 나 자신을 바꾼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 함께 밥을 먹자는 그분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식사 자리에서 재혼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어오는 그분에게 사람을 만나려면 나부터 단단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내가 단단하지 못할 때 만나는 인연은 상대도 단단하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재혼이라서 생각 없다고 말했고, 아이가 크고 나면 술 한잔 할 수 있는 친구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몸과 마음이 단단해야 다가오는 상대도 단단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서로의 일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을 그분에게 전했다. 돌이켜보면 재혼할 당시 나약했던 나는 상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다. 막상 같이 살다 보니 상대는 나보다 더 나약했고 서로가 의지하려고 하다 잦은 다툼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초혼과 재혼을 모두 해봤고 2번의 이별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았기에 과거처럼 후회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나를 새롭게 만드는 중이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늘 배우고 부딪히며 나를 들여다보고 다독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을 알기에 더 조심스럽다. 요즘은 하루가 즐겁고 활력이 넘친다. 나답지 않게 우연한 기회로 덜컥 등록한 바리스타 학원. 원두와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신청했던 학원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기에 나는 지식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에게 희망을 꼭 전해주라는 메시지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는 그분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분 말씀처럼 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귀인이 주는 기회와 용기 그리고 위로를 전하고 싶다. 지난번 영상처럼 인스타 DM으로 SOS한 사연자처럼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를 전하리라 다짐한다. 오늘 이루지 못했다며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실망하지 않기로 그대들과 약속한다.